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0주차. 벌써 이제 두 자릿수 주로 넘어가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기말고사도 이제 14주차가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최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강의한 내용에서 다 기말고사는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사업 계획도 중요하고, 그렇죠. 계획이 당연히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죠. 근데 이 계획이 얼마나 객관성이 묻어나느냐, 반영됐느냐 라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 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사업 타당성 분석 관련된 항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2주차에 걸쳐서 지금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항목으로 내 사업을 측정하고 그리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부터는요, 항목들, 그러니까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에는 분석 항목에는 오디언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훑어보는 청중,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항목들이 나눠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안전성이에요. 그죠? 얼마나 이 사업이 안전한가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뭐다? 차별성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템이 다른 경쟁 제품보다 우월한가 또는 독특한가 라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 자, 그럼 실현 가능성과 안정성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안정성이란 건요, 거꾸로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이 시작된 다음부터의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를 보는 게 바로 안정성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이 사업이 될까예요. 이 사업이 계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화가 돼서 시작을 할 것인가 사업을, 그게 바로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에요. 실현 가능성이고요. 예,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요즘에 워낙 이 알러지가 강해서 제가 끼리끼리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안정성은요, 어떤 거를 체크해 봐야 되냐? 첫 번째가 목표 고객. 그렇죠? 이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내 제품을 사줄 사람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목표 고객이 확실히 있는가?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2차 목표 고객, 비고객이 확실히 있는가? 예,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목표 고객이 앞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면? 증가하는 지금 세대적 흐름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이템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세대에서 가장 늘어나는 인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고령 사회라니까? 그렇습니다. 고령층이에요. 그러면 고령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해당 제품과 서비스는 당연히 어떻다? 그렇죠.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목표 고객부터 잡아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특히 그 목표 고객이 앞으로 증가하는 층에 있다면, 자, 증가하는 층은 제가 이번 그 교양 과목에서도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증가하는 층, 어떤 층이 있을까요? 일단 고령층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층 어떤 층? 그렇습니다. 언택트 소비를 하는 고객들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또 어떤 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1인 창업가 늘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분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줄어가는 건 뭐예요? 굴뚝 사업들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가 줄어들고 있다? 굴뚝 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은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늘어나는 현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그럼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그 고객들도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앞으로 안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 목표 고객이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안정성은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급자 대비 수요자 비율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수요 대비 공급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당연히 공급자가 적어지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목표 고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쟁자는 적어질 것 같다. 그거보다 더 좋은 땡큐 아이템이 어디 있어요? 정말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공급처는 점점 줄어든다? 이게 독점이에요. 이건 그냥 땅짓구에 훔치는 거야. 제품 안 좋아도 돼. 그런 서비스나 그런 제품이 있기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수요 대비 공급이라는 이 부분은 아무리 초보자라도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까? 아니면 수요 대비 공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정말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를 들은 사람 중에서는 없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창업자의 목표 고객 이해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제 차별화 요소를 넘어갈 때 차별화 요소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고객이 진짜 싫어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게 뭐다? 바로 가치예요. 근데 이 고객이 니즈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원치를 찾아내는 걸 실험이라든가 설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어떻게 한다? 초보 사업자들은 맞아요. 내가 예측을 하면서 이럴 거야. 이런 게 불편할 거야. 이런 걸 원할 거야. 이런 걸 되게 싫어할 거야. 거야.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측이라는 게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맞아떨어지지 못하고 그 니즈와 다른 니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니즈, 없는 니즈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안 팔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표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사업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창업자가 이 목표 고객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 때 내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그이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고객의 이해도 부분이 안정성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맞습니다. 패시브 인컴이냐.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돌아갔던 어떤 추진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아무 짓을 안 하거나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고 거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이거는 패시브 인컴 사업은 누적 사업 모델이라고도 표현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대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 예를 들면 술을 파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술 도매상은요 패시브 인컴 사업이에요. 왜? 그 술을 받는 가게들이 많이만 있으면 하나하나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매출이 증가해요. 그렇지만 그 술을 받는 사람들 중에 호프집은 어떨까요?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가 없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맛있는 걸 계속 만들어내면 오는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다면 뚝뚝 끊어질 수가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누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새로운 짓거리를 해내야지만 어떻게 돼요? 매출이 유지가 되는, 더 늘어나지도 못해 유지가 되는 그런 사업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전한 사업을 하려면 이 패시브 인컴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규범과 법규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가? 해당 관련돼서 규범과 법규가 안정적인가? 지속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차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별성. 자, 차별성은 어떤 걸 질문을 하느냐? 첫 번째는 목표 고객이 기존 제품에 대한 니즈.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가 실현 가능성인데, 차별성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목표 고객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니즈 원츠가 진짜니? 두 번째, 만약에 진짜라면 니즈 원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니? 그 소리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니즈에 대한 대안이 스토리텔링으로 정확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목표 고객이 그래 그거 대안 맞아 라고 끄떡끄떡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차별성은. 세 번째로는 그 대안이 경쟁 상품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이런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웠던 수압 분석. 정확한 내 외부 환경 분석에 따른 전략의 뭐예요? 스토리텔링. 이것도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배웠던 전략 캔버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블루오션 전략. 블루오션 전략의 전략 캔버스의 창조 부분이 있는지. 그죠? 창조 부분에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요걸 따져보는 것. 이게 바로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이고요. 자, 세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게 바로 실현 가능성. 어디서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요. 요거는 당연히 정부 지원 사업 같은 정부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사업 성공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예요. 그게 실현 가능성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든지 핵심
파트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전 네트워킹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킹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핵심 파트너 중에 고객에 대한 핵심 파트너가 뭐예요? 키맨이죠. 키맨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네트워킹이 있는지. 키맨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핵심 파트너들 중에서 고객 측면에 있는 핵심 파트너를 뭐라 그런다? 키맨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고객 키맨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나 비고객에 대한 키맨 확인 및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는지. 확인과 네트워킹. 그러니까 누가 키맨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접근을 해서 벌써 협약 같은 걸 맺었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현 가능성에선. 예,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키맨에게 줄 정확한 이익과 정당성.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실현 가능성은요, 결국은 이 키맨이라든가 핵심 파트너, 또 핵심 파트너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공급처를 어떻게 내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경쟁 업체하고는 어떻게 내가 앞으로 협약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경쟁자, 그러니까 대체제 같은 거예요. 이런 쪽에는 또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의 확보 유무. 아시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표의 전문성. 되게 중요해요. 네. 대표가 어떤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창업팀의 전문성이라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요 내용. 요게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핵심 파트너에 대한 사전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지, 특히 키맨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그 키맨에 대한 네트워킹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핵심 파트너, 공급처에 대한 핵심 파트너라든가 경쟁 업체와 관련된 핵심 파트너, 그리고 미래의 경쟁자에 대한 핵심 파트너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실현 가능성과 연관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대표의 전문성 또는 창업팀의 전문성, 이 부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 자원과 얼마나 많이 매칭이 되어 있느냐, 그걸 핵심 역량이라고 그랬어요. 핵심 자원 중에 기업이 또는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걸 핵심 역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핵심 역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사업을 낼 때 공공기관들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객을 사전에 만나봤나요? 그래서 사전 영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객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로 청중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당신 고객이 누굽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꼭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품을 고객이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무슨 질문이냐면, 고객의 니즈가 뭔데 그 니즈와 내게 연관이 진짜 있는 거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니즈나 원츠는 뭔 줄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고객 검증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전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분들을 제일 원했고 그게 몇 프로 정도 됐기 때문에 내 제품에서는 그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당신 사업, 제품, 서비스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자, 요거는 일단 고객 니즈를 설명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경쟁 상품이 왜 고객한테 싫어함을 당했는지, 뭐가 불편했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당신 사업, 제품, 서비스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별성에 대한 답변에는 먼저 경쟁 제품부터 떠들어대야 돼요. 먼저 경쟁 제품이 이러이렇게 생겼는데 고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게 불편하다고 느꼈다고 나는 파악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이 경쟁 제품과 다른 요런 제품을 만들었고 요 제품은 이런 가치를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므로 인해서 얘가 불편해하는 고객이 불편해하는 요런 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까지 설명하는 게 뭐예요? 차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수치로. 전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치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치로. 그리고 이 시장이 라이프 사이클 상에 어느 정도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를 구체적인 경쟁자와 고객 입장에서, 시장 조사를 통한 어떤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정도 경쟁자들은 그럼 몇 년 전에 진입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당신의 목표 시장 및 점유율. 이거는 목표 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체 시장과 목표 시장은 다른 겁니다. 전체 시장은 이 업종의 전체 크기, 볼륨을 얘기한 거고요. 내가 들어갈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하고 그 시장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쵸? 요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상맥주 전문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전체 맥주 시장은 어느 정도 되는데 생맥주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요. 그 생맥주 시장 중에서도 요리주점을 전 하려고 그러는데 요리주점 시장은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원하는 고객들은 이런 고객이기 때문에 그 요리주점에 오는 고객들 중에서도 나는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다. 그래서 단체들은 보통 몇 프로 정도 오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나는 얼마 정도를 처음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까지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당신의 경쟁자 당연히 알아야죠. 적어도 여러분들 제일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정부 심사위원들이 싫어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경쟁 업체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경쟁 제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제 제품은 되게 독특한 제품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제품은 비행 접시 말고는 없어요. 예, UFO 말고는 없다고요. 예. 비슷한 제품이 없는데 그 제품을 만들어냈다? 어떤 니즈에서 만들어냈는지도 얘기 못했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새로운 제품은 비슷한 제품의 불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제품이 경쟁 제품이 돼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쟁 제품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경쟁자와 경쟁 제품에 대한 얘기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신의 수압, 이것도 뭐예요? 내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수압 분석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성과, 이건 주로 누가 물어보냐? 투자자들이 물어볼 얘기예요. 첫 번째,
매출 1년치 매출 총 이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2년치 매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예, 이거. 그리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텐데 특히 중요한 거 초기 투자 비용이 2억이에요. 2억이 언제까지 비용으로, 예를 들면 2억은 한 달에 2천씩 1년이면 다 써요. 그죠? 10개월이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투자하고 비용이 2천씩 들어가는 회사예요. 고정비가.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12월까지 매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이익이 플러스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그 현금 흐름과 매출이 얼마 정도 언제 발생해서 수익이 채워져서 10월 이후, 10개월 이후부터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캐시플로우예요. 이 현금 흐름의 예측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라든가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허가를 아니면 신고를 받고 또는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통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수익성, 그죠? 매출이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총 비용이라든가 총 그 수익을 뺀, 비용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진짜 순이익으로 남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내용을 배당을 어느 정도 해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돈을 얼마 정도 불려서 엑시트를 해줄 것인지. 예, 투자자는요, 결국은 내 돈이 얼마만큼 불어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예요. 빼고 안 빼고는 본인 판단이겠지만, 일단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면 내 돈이 얼마 정도 불어날 수 있는지, 가치가. 두 번째, 그럴 때 배당은 매년 얼마 정도씩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벌써 고학년이시니까 스왑 분석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일단 이쪽이 어떤 거예요? 두 개가 opportunity, threat, 기회, 위험 요인,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강점, 약점, 내부 환경 요인이에요. 그래서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략, SO 전략. 또 약점은 최대한 줄이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WO 전략. 그 다음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전략, ST 전략. 그리고 약점 요소와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젓는 전략, WT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왑 분석은 내 외부 환경 분석과 관련된 외부 환경, 내부 환경에 따른 전략 툴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다? 스왑 분석이다. 그래서 이게 스왑 분석 프레임입니다. 총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입니다. 이건 제목이니까 빼고. 요거는 이제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현금 잔고가 얼마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2월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현금 나머지가 얼마고, 3월 달에는 얼마고, 점점 줄어가고 있네요. 당연히 비용이 초기에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줄어가고 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회사 누가 투자해? 빵이 되기 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매출과 순이익이 언제쯤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비고에 2차 투자 금액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템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꼭 먼저 첫 페이지에 보여줄 내용이에요. 이게 차별화 요소까지 다 나타내는 거죠. 타겟 고객이 있으면 첫 번째, 그 타겟 고객은 기존의 아이템이 이런 거였는데 이런 아이템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를 적어주고, 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대안 아이템, 대안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까지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거, 한 면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걸 아이템 패키지라고 합니다. 목표 고객, 기존 제품, 그 제품에 대한 불편한 점, 내 제품에 대한 대안,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요 네 가지를 작성하는 게 아이템 패키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 타당성 분석을 2주 동안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여하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차별화 요소가 강하게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처럼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